충정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1일 개사 7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이에 앞서 충청도 당진, 면천, 홍주, 덕산, 보령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이날 비가 내린 뒤에는 모두 없어졌다. 충정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1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조방언이 아뢰기를 예의 격식과 정성은 어느 한쪽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논어에 예를 사치스럽게 할 바에는 차라리 검소하게 하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후세의 예악이 전실로 옛날 같을 수는 없지만 악이 더욱 치우치게 폐기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조빙온 제후에게 연어를 베푸는 예는 반드시 악을 썼습니다. 이는 윗사람의 덕을 선양하고 아랫사람의 마음을 통달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조종조 쪽에도 경사로 가는 사신과 사명을 띠고 외방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연어를 내릴 때는 반드시 악도 아울러 내려 전별했었습니다. 재변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연회를 내리는 것도 해롭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영사 권균이 아뢰기를 예악이 어찌 조정에서만 시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신의 예악과 일가의 예악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럽고 형은 우애 있고 아우는 공경하여 일가가 화목하는 것은 바로 예악이 일가에 행해진 소치입니다. 이치를 체득하고 화기를 예 통하여 모든 언행이 절로 절도에 맞는 것은 바로 예악이 일신에 행해진 소치입니다. 임금은 반드시 먼저 일신의 예악을 닦은 뒤에 향단과 국가에까지 미쳐가야 합니다. 이렇게 미루어 나가면 천하에까지도 모두 교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의 공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라고 떠들지만 옥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악이라고 떠들지만 반드시 종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했습니다. 예악의 근본은 일신에 있는 것으로 예를 반드시 격식으로만 한다면 화려한 데 빠지고 악을 반드시 악기의 숫자로만 한다면 방탕에 빠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악을 환기시키려면 반드시 그 근본을 찾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허경 이때 예조판서로 있었다. 이르기를 성균관은 일국의 사표가 되는 곳이니 사유를 가려서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드시 더 선발해 둠으로써 권원이 없도록 하라 하며 허경이 아뢰기란 근래의 사유에 임명할 만한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전에 초해 놓은 사유록을 살펴보니 모두 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교회에 합당하지만 대감과 시종에 기용되었기 때문에 구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은 중망을 우러러 사모만 할 뿐 실제로 교회하는 공효는 없습니다. 신이 성종조 때 성균관 관원을 살펴보니 반드시 덕망이 있지 않았어도 교회의 직임을 맡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할 만한 사람을 못 보겠습니다. 설사 경서를 대략 통달한 자일지라도 반드시 그 직임에 마음을 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래 이겸이 경서에 대략 통달했다 해서 사승에 임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훌륭합니다만 마음을 다해 아는 데에 대한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동지와 사성, 사예가 날마다 사진하여 오로지 교회만을 임무로 삼았지만 오히려 미흡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였으므로 실효가 많았습니다. 근래 듣기로는 강륜이 경하게 통달하였고 문장도 잘하므로 교회를 맡길만 하다 해서 전적에 임명했습니다만 마침 논박받아 채직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의 폐단은 조정에서도 알고 있는 바이니 신 또한 어찌 맡길 만한 사람을 가려서 맡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적격자를 못 보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특징관 박유령은 아뢰기라. 성균관 유생들이 학업에 건면하지 않은 것이 이미 폐습을 이루었습니다. 근래 대학 중용을 통독했고 지금은 논어를 통독하고 있습니다만 학업에 건면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별시를 보일 때도 반드시 경서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때문에 성리학을 잘하는 사람은 얻기가 어려웠지만 구두하게 숙달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근래는 별시를 볼 적에도 자주 경서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하게 통달한 사람도 없는 형편이니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신은 병들고 열로 한 데다가 눈까지 어두우니 신의 직을 갈고 합당한 사람을 임명하소서. 그러면 시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허경은 아뢰기를 승정조의 이 극증이 성균관 동지로 있을 적에는 별시를 보이면서도 반드시 경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서에 통한 선비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구두 항마자도 끊어져 버렸으니 매우 걱정됩니다. 하고 권교는 아뢰기를 성정조 측의 신이 생원으로 성균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극증이 동지로 있었고 반우형, 이무형 등이 성균관 관원으로 있으면서 각각 나누어 유생들을 혼도했으므로 교회하는 방법에 매우 근밀했습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시취할 때도 반드시 경서를 강하게 할 것을 정했었고 구두와 음식에 모두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균관 관원이 시관이 되어 취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생들이 반드시 성균관에서 강습하게 되었고 남에게 뒤질사라 노력했습니다. 신도 별시에서 급제했습니다. 극증이 사서 3경 이상을 대략 통달한 자는 전시에 나갈 수 있게 하자는 RM에 힘입어 전시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사람들이 주역을 배우지 않자 극증이 주역에 통달한 사람은 점수를 배로 주자고 청했습니다. 이로부터 주역을 획득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대저 인재를 배양하는 데는 반드시 사장이 마음을 다한 뒤에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래 유생들은 경학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 읽기를 사기 읽듯 하는가 하면 각각 자기의 견해만 주장하기 때문에 질이 멸멸해가는 상태가 날로 심해지니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성균관 관원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경학에 통달한 사람을 뽑을 것이고 사장에 능한 사람도 간간히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인재를 배양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한쪽을 완전히 폐기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0일 가보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지평 대두남은 대간에 합당치 않으니 채직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이 나라의 정사에서 임명되었는데 즉시 개정하는 논박이 있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2일 가보 세 번째 기사 김우증의 주원을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판부에 붙인 찌의 금제조에 대해서는 대간이 개청해서 한 것이지 금부가 누락시켜 주에 찌를 붙이게 한 것인지 세월이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다. 그러나 금부의 조율을 살펴보면 당초에는 녹장할 뜻을 거론하지 않았었다. 게다가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당시 주관을 추문할 필요는 없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2일 가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0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이 항을 이해조 판수로 윤세호를 강원도 관찰사로 허흡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3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병안도 숙천 안주 3등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측수기를 살펴보니 내린 비가 6푼으로 두루 흡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세가 그치지 않을 것 같으니 춘당대 목가의 석척제에 가항의 기우, 맹인의 기우 및 피고를 치지 못하게 하는 일, 시장을 옮기는 일, 숭례 문을 닫고 숙정문을 여는 일 등에 대해 고쳐 택일하기 위해 감히 아래입니다. 우세를 보아서 다시 아래 일로 전교했었으므로 다시 아랜 것이다. 동적전에서 보고해 오기를 비가 온 뒤로 황충의 10분의 9가 없어졌다 하므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우세가 이처럼 아직 흡족하지 않으니 석척제 및 맹인의 기운은 정지하지 말게 하라. 가항의 기운은 아이들 놀이와 같으니 정지시키라. 문을 닫고 시장을 옮기고 비고를 치지 못하게 하는 일 등은 고쳐 태기를 하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상도 남해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간간 이 기령이 그래 임해서 아뢰기라
주역은 예악의 근원을 말한 것이고 서경은 예악의 실제를 말한 것이고 시경은 예악의 뜻을 말한 것이고 춘추는 예악의 분수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도 육경의 도는 같은 것이니 예악을 쓰는 것이 급선무이다 했습니다. 대저 예는 상하의 분수를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수만 준절하게 하려 한다면 상하가 화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만들어 상하의 뜻이 통달되게 한 다음에라야 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대 이후로는 예악이 허무만 있고 실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때문에 끝내 옛날의 태평 정치를 회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예악은 어김없이 병행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 왕조에서는 병행시켰기 때문에 상하의 구분이 엄했지만 역시 상하의 마음이 통달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경사에 가는 사신과 변방으로 나가는 장수들이 출발할 때 반드시 주악을 내린 것은 신하들을 감봉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는 흉년과 재해 때문에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크게 관계되는 일이 아니기는 하지만 선왕의 구전을 이제 와서 모두 폐기하는 것은 역시 등한시하는 데 관계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도 성념하셔야겠습니다. 하였다. 집이 심사순이 정사룡, 정만종, 김우중의 일을 아래였고 정은 황헌도 우중과 정사룡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라. 집이 심사선의 정사룡, 정만종, 김우중의 일을 아래고 정은 황헌도, 김우중, 정사룡의 일을 아래고 또 아래기를. 지난번 손천동이 황윤준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으로 박소에게 포박당했고 박소는 이것으로 대건을 모욕했으니 지극히 완악한 짓입니다. 그러나 천동은 윤준의 친족도 아니면서 윤준의 집에 드나들었으니 바로 분경을 범한 것입니다. 이는 윤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경을 범한 것으로 주의를 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듣기로는 전일 금부가 추문하기를 청하자 추문하지 말라고 명했다 했습니다. 이러한 조처는 분경의 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하니 김우중, 정만종의 일은 윤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아랜대로 윤하하였다. 송천동도 추문하라고 명하였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6일 모술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6일 모술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6일 모술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황해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수안에 사는 동씨는 15세의 어린 여자로서 손가락을 잘라 태워서 아비에게 먹여 아비를 살렸으니 효승이 특별합니다. 대전에 의가하여 정문하고 복호하소서. 선왕이 제정한 예는 비록 어진 사람이라도 감히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안에 사는 조귀성은 부모의 3년상을 끝낸 데 지금까지 30여 년간 아침 저녁으로 상식을 드렸고 술과 고기를 먹지 않았으니 숭상할 만한 것 같지만 예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 풍속이 투박해져서 이런 사람도 보기가 드무니 대전에 의거하여 호주로 하여금 상품을 마련해서 제급하게 함으로써 투박한 풍속을 멸려시키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준조실 57번 중종 21년 5월 16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제주의 대정 등 지방에 황충이 발생해서 곡식을 갉아 먹었다. 준조실 57번 중종 21년 5월 17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7일 기한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하려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강원도 관찰사 윤세호는 전에 물론이 있었으니 채직시키소서. 공조 정랑 최세영은 전에 공조 좌랑으로 있을 때 물론이 있어 논박받아 채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랑이 된 것은 온당한 조처가 아니니 채직시키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8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였으나 윤하지 않다. 준조실 57권 중종 21년 5월 1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형조가 아뢰기를
송천동은 전지로 추구하라 했기 때문에 지금 형추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천동은 바로 송호이의 집에 사는 계집종의 남편이고 송호이의 처는 황윤준의 사촌 누이 동생입니다. 때문에 천동을 시켜 윤준의 집에 가서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한 것입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천동은 내 뜻에도 애초 주문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런데 간운이 친족이 아닌데도 대간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주문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주문하라 명했던 것이다. 아래 내용으로 공사를 만들어 아래라 하였다.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그년의 별신은 이미 병자의 규칙에 따라 시취하게 했다. 대저 과거는 지극히 공평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제술 시험은 답안지를 역서하게 하는 것이다. 강서 시험 때는 시관이 아는 사람이면 끝까지 질문하지 않으므로 불공평했다는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의 일을 듣건대 역시 제술 시험을 볼 때는 응시자들은 각각 독방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술 시험 답안지는 이미 역사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내 의견은 이렇다. 강서 시험을 보일 때 시관은 방 안에 앉거나 장막으로 가리게 한다. 그리고 유생들은 장막 밖에 앉게 한 뒤 교대로 들어가서 강하게 한다면 시관이 소리로 분별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어느 유생인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하여 강서를 끝내고 찌를 회수한 다음 이름을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에 대한 의논이 전에도 있었으니 정부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9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이혼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19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병조와 비변사가 같이 의논한 공사를 내리며 전교하였다. 당초 야인들을 몰아낼 적에 그들을 사로잡아 온 것은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을 속한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다 속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야인을 오래 가두어 두었어도 쇠한해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조와 비변사가 이들을 남쪽 지방으로 입송시키기 위해 공사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종자가 다른 무리들이므로 서로 결합시켜 우리나라에 번지게 할 수는 없다. 또 야인들이 지금 모두 갇혀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나라 병방의 일을 잘 모를 것이다. 내 생각에는 우선 가두어 둔 채 세환해 가기를 기다렸다가 끝내 세환해 가지 않으면 모두 본토로 돌려보내고 싶다. 이 의견이 어떤지 정부로 하여금 의논해서 아뢰게 하라.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0일 애민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이혼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0일 애민 두 번째 기사 황효혼을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하다. 사신은 논한다. 황효호는 사림의 명망과 시배의 추호를 한몸에 지닌 채 늘 시종으로 있었다. 전에 어버이 때문에 걸군한 적이 있었다. 이는 당시의 인원이 구구하고 시세우는 사람이 많아 반드시 낭패할 것을 알았으므로 미리 화를 피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 외직에 부임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그뒤 과연 화를 당하지 않았다. 효호는 윤금손의 사위이다. 금손의 아들 자임도 사위인 기준, 효헌과 함께 과거의 급제하에 명망을 드날린 것이 당대 제1이었다. 그러나 김효 사화 때 자임과 기준은 함께 낭패했지만 효헌은 끝내 보존되었으므로 금손이 신기하게 여겼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0일 애민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정선 등 고을의 충해가 발생하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1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1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1일 개묘 네 번째 기사
밤에 서북쪽에 불같은 온기가 있다. 준저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1일 개묘 5번째 기사. 전라도에는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142명이었고 함경도에서는 3월에서 4월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모두 580명이었다. 준저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2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사고는 대사관 남세전 등이 아뢰기를 송천동이 분경을 범한 일에 대해서는 신등이 당초 아뢰려다가 황윤준의 친족인가 의심스러워 아뢰지 못했습니다. 그 뒤 상세히 들어보니 전혀 족친에 관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문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이제 듣건대 형조에서 송천동을 황윤준의 사촌집 계집종 남편이라는 것으로 논하지 말기를 청했고 위에서는 아랜대로 추문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따라서 신들은 직에 있다가 편치 못해서 감히 사직합니다. 간이 전개하기를 자네 경연에서 간원이 송천동은 황윤준의 친족이 아니면서 그 집에 드나들었으니 분경으로 죄주어야 한다 했었다. 그리고 분경을 범한 것은 절로 해당되는 율이 있기 때문에 추문하라 명한 것이다. 형조는 송천동의 화처가 바로 허순형의 계집종이고 본처는 바로 황윤준의 사촌인 송호이의 계집종이었다. 천동이 자기 아내 상전의 명에 따라 황윤준의 집에 문안하러 갔었다. 그때 대문 밖에 있던 종이 상전이 불편하다 했으므로 즉시 돌아오는 도중 포박당했다. 여긴 것이다. 이 때문에 형조에서 분경으로 조율했었다가 다시 또 친족집 계집종의 남편이라는 것으로 논하지 말자고 아뢰었다. 그래서 나도 논하지 말라고 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조가 간원에서 아랜 것의 사실 여부를 따져서 아랜 것은 아니었고 나도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 사직하지 말라 하며 남세준 등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사피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아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전일 자세히 듣건대 송천동은 황윤중의 사촌집 계집종 남편이라 했기 때문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사촌집 사람이 틀림없다면 연준이 비염할 때 의당 사촌집 계집종 남편으로서 자기 주인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 왔었다는 뜻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사촌집 얼쪽으로 늘 자기 집에 드나들었다고만 아뢰었습니다. 이로써 살펴보면 송천동은 황윤준의 사촌집 계집종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대저 분경을 범한 자는 작은 것이 아니므로 분경을 범한 사람에게는 형신을 가하기도 하고 한문하기도 합니다. 또 친족의 여부에 대해서는 범한 사람이 갔었던 집을 반드시 백방으로 끝까지 힐문해서 그 주인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형조가 형신도 한문도 아는 채 단지 천동이 스스로 황윤준의 사촌집 계집종 남편이라는 말에만 의거하고 삼전린의 비유하는 조사만을 취해서 갑자기 사실이라 여겨 경솔이 아래였으니 지극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비록 소소한 다툼일지라도 원칙이 있으면 삼전린의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으면 아울러 공정의 조사도 받아서 그 사실을 확실히 안 다음 죄를 정하는 법입니다. 더구나 이와 같이 분경을 범한 일은 본디 원칙이 없는 것이므로 천동이 윤준의 사촌집 계집종 남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전린이 어찌 비호하리 않겠으며 그 집의 계집종 남편이라고 공초하지 않겠습니까? 또 듣건대 천동의 조사에 아내의 상전이자 과부인 황윤준의 사촌 누이 동생이 나를 시켜 윤준의 집과 자기 어미의 집에 문안하게 했다 했습니다. 부인이 친족집에 문안하려 한다면 의뢰 여자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천동은 송호이의 서을 삼촌이고 또 계집종의 남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시켜 윤준의 집과 어미의 집의 안부를 묻게 했다는 것은 정리에 어긋난 일이므로 더욱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간이 아랫일을 이렇게 소홀히 주문했으니 이런 단서를 일단 열어놓으면 뒷패단이 반드시 클 것입니다. 형조의 관리를 주문하고 천동도 다시 추구해서 사실을 안 다음 주의를 정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송천동이 송호이의 계집종 남편인지 여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형조가 받아낸 조사에 따라 아뢰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실제로 계집종의 남편이 아니라면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바야흐로 손청동을 추구하고 있으니 형조를 또 주문할 수는 없다.
먼저 천동을 추구하여 사실이 아니거든 형조를 추문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천동은 전에 이미 형조의 추고를 받았다. 이제 다시 형조로 하여금 추문하게 한다면 반드시 비염해서 타사로 옮겨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조옥에서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처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2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윤허하지 않다. 전처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남세전 등이 또 아뢰기를 송천동은 이미 추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형조 관리를 주문하라고 정한 것은 천동이 황윤준의 사촌집 계집종 남편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아는 것이 그르다는 것뿐 아니라 분경은 중대한 일인데도 천동과 전린의 조사에 말가하여 경솔이 아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된 바가 증대해서 뒷패단이 반드시 클 것이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형조 관리도 아울러 주문하셨사니 전교하기를. 나의 처음 의견은 먼저 천동을 추구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별한 뒤에 형조를 주문하게 하려 했었다. 이제 아랫말을 들으니 분경은 중대한 이름으로 이렇게 조처하면 뒷패단이 반드시 클 것이라 하였다. 형조 관리에게 공무를 집행하면서 주문을 받게 하라 하였다. 전처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2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가 의논해서 아뢰기를 과거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험관과 응시자가 마주 대해서 강사하는 것은 공평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막으로 가리고 강사하게 하자는 상의 본부가 지당합니다. 또 평안도에 있는 야인들을 본토로 놓아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내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우선 그대로 가둬둔 채 쇠현에 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장교하기를 의논한 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3일 의리사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같이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벽동군에 크게 우레치며 비가 내렸다. 금창산 연대의 갑사 이준성 이원정과 감고 이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남원 등 9고을의 들판에 황충이 가득 깔려 곡식을 갉아 먹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곤이 그를 오려 사직하였으나 불륜 비답을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평안병사 조윤손이 치게 하기를 중국 사람들이 인산진 경내의 대모성 맞은편에다 어망을 찾는데 이는 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 만약 금지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조처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직동보 초한가 가로 야인 20여 명이 어망을 가지고 나오기에 여진 혼도를 시켜 불렀더니 강가에다 서계를 버리고 도로 들어갔습니다. 또 만포진 근처에 야인 10여 명이 옹장 입구에다가 자피선을 메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건너편 산록이기는 하지만 많은 군마를 들이고 바로 강가에까지 이른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황탄스러운 지식인 듯 하니 요의 차례 미리 조처해둠으로써 별난에 대비하게 수사하고 야인들이 버리고 간 서계도 아울러 올리었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5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영산에 사는 정병 임수원의 아내 소사는 남편이 죽은 지 18년이 되었는데도 흰옷에 반찬없는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다해 제사 올리고 있었다. 본도에서 이 사실을 알자 복호하라고 명하였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5월 2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병사 조윤손이 치게 하기를 기주위의 야인 완삭씨가 만포진에 와서 아비 완상작하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성심으로 귀의하리 하니 서울로 조월하러 가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완삭사는 용맹하고 게다가 자기 아비를 위해 복수하려 한다고 지난날 야인들이 와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삭씨가 다시 서울로 조월하러 오겠다고 하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계본을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왕삭씨가 비록 성심으로 귀의하려 한다 하지만 그 간교한 속셈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는 아비가 죽음을 당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원한을 맺고 있는 처지다. 그가 서울에 온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허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오거든 변장이 잘 대우해서 원망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서울로 올라오게 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진저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27일 개요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진저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2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의 전의를 하였다. 헌보가 또 아뢰기를 혹은 김세희는 본성이 탐욕스럽고 잔악해서 가는 곳마다 징리엄을 일삼기 때문에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의주 목사로 있을 때는 더욱 심하게 탐욕을 부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정의 반열에 둘 수 없으니 속히 파직하소서 했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진저시로 57권 중종이 21년 5월 2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병조판사 긴급피비 평안도철도사 조윤손의 계본으로 아뢰기를 이 계본에 왕삭씨가 서울로 조월하러 오기를 청한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일 만포진에 왔을 때 그의 아비가 죄를 져서 죽임 받았다는 일을 이미 효유했고 이번에 왔을 적에도 효유했습니다. 지난번 야인들이 잇따라 고발하기를 자기 아비가 죽임 받은 것을 원망해서 만포진 덩처로 나와 노략질함으로써 보복하려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로 오려 하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의본부에 서울로 오게 하지 말고 변장을 시켜 효유하여 헌단이 생기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 아비가 살았을 때도 서울에 왔었고 도루를 왕래했었으니 알만한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비가 죄를 져 죽임 받았더라도 아들은 반드시 원망을 품는 법이니 이제 이 사람이 성심으로 귀의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장이 너의 아비는 죄를 져서 죽임 받았다 하더라도 너가 성심으로 귀의한다면 의당 한결같이 대우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절한다면 이 사람이 서운히 생각하여 더욱 절망이 깊어질까 염려됩니다. 변장이 효유하는 것이었지 서울에 와서 조월하게 하여 예조위에서 상세히 효유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대저 이 아이들의 마음은 한때 노염을 품었다가 후하게 대접하면 반드시 절로 풀어지고 맙니다. 때문에 감히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계본만 보았을 뿐 이 사람이 왔다 간 적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귀의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의 정서를 탐지하려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전교한 것이다. 아랜 바 내용으로 공사를 만들어 정부에 보고하라 하였다. 중조치로 57권 중종 21년 5월 2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조헌표를 승정원 우부승조로 임명하다. 중조치로 57권 중종 21년 5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등이 조윤선의 계본 내용을 보건대 야을 외강 가에 사는 야인이 70여 호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경과 매우 가까울 뿐 아니라 북경으로 왕래하는 사신들의 도로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으로 조정의 계책을 듣고 싶다 했습니다. 이들은 비변사와 병조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대신들과 의논해서 조처하고 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와 정부가 합조해서 같이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저시로 57권 중종 21년 5월 2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강원도 이천, 안협, 흡곡, 금성, 통천 등 고을에 충제가 있었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한 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었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건간 강현이 그래 임해서 아뢰기를 빈 예로 방국의 제후들과 친하다 한 대목에 대해 해설하는 자가 분수로 말하면 임금과 신하고 정으로 말하면 손님과 주인이다 했습니다. 또 빈사이 예로 오래 사귄 벗을 친한다 한 대문에 대해 해설하는 자가 천자가 세자 적에 사귄 벗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길룡의 오복을 분별한다 한 대문에 대해 해설하는 자가 흉복은 5가지 곧 참최, 자최, 석최, 시최, 의최다 했습니다. 이상은 옛날 천자가 대부 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을 입었던 것입니다. 대저 임금과 신하 사이는 분수는 비록 엄하지만 정은 서로 가깝기 때문에 성인이 이렇게 예를 만든 것입니다. 더구나 지친인 형제 사이야 말래 못하겠습니까? 주나라에 이르러 귀한 이를 존경하는 예가 생겨 친척을 친하는 의가 점점 강세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복이 없어지고 대부에게는 강세한다 했습니다. 더구나 친척을 친하는 의가 중하기는 하지만 귀한 이를 존경하는 예가 더욱 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한 이를 존경하는 가운데 친척을 친하는 의가 없을 수 없으므로 어긋남이 없이 병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저, 자주 경연에 나아가시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명군이 죽은 지 7일도 못 되었습니다. 귀한 이를 존경하는 예로 말하면 복이 없기는 합니다만 귀한 이를 존경하는 예를 시행하는 가운데 의당 친척을 친하는 의도 존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자께서 잇따라 서연을 여는 것은 학문에 근면하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왕의 학문은 많이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임금과 신하의 의와 친척을 친하는 은정을 계도하는 것도 학문입니다. 종실은 매우 절친한 사이이므로 분수를 앞세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또 듣기로는 그날 경명군이 일찍 죽었는데도 오히려 조강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경명군이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상께서 모르셨으니 신은 진시로 군신의 분수가 지극히 엄하다는 것을 압니다만 친애하는 의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아랫말이 지당하다. 그러나 경명군은 당초 미미한 서정이었는데 갑자기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즉시 몰랐었으므로 조강에 나간 것이고 조강이 끝난 뒤 비로소 들었다. 지금은 정조의 기간이 이미 지나갔고 또 여러 날 경련을 패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나온 것이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경영관이 세자의 서연에 대한 일로 아뢰었다. 이는 위에서 몰랐던 일이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세자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조처할 수 없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시강원에 말하라.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관청을 설치하고 직책을 나눠 놓은 것은 각각 맡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방의 이런 병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탄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대신 지변사, 재상과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방 일에 대해서 따로 국을 설치하지 않은 조정의 계리가 어찌 범연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근래 변방 일을 위해 비변사를 설치했고 변방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실제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혹 병조 판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도리어 지엽적인 입장이 되어버렸고 참판 이하의 당상관은 전혀 이 일의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관정을 설치한 본의에 어긋 날 뿐만 아니라 뒤패단이 있게 됩니다. 혁파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비변사를 설치한 것은 과연 조정의 법이 아니다. 그러나 국을 설치한 지가 이미 오래했으니 지금 와서 혁파할 수는 없다. 나머지도 윤하지 않는다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병 때문에 글을 올려 사직하였다. 상이 읽고 나서 정원에 내리며 전교하였다. 말미를 더 주어 병조리를 하게 하라. 지난번에 불리운 비답을 내려 썼다. 이제 또 내리면 번거로울 것 같으니 말로 답하도록 하라. 주서를 보내어 이런 뜻으로 말하게 하라.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강원도 춘천에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였다. 비변사에 대한 일은 대신과 의논해서 재결하겠다.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함경도 명천 경성 회령 부령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12명이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전평안 병사 조윤소는 전일 그가 정사할 때 상께서 특별히 임할 것을 명했고 또 표리까지 하사했습니다. 또 그 의미가 있는 곳에도 약이와 식물을 후하게 지급했으니 상의 은혜가 지중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수한 계모를 시켜 외람되이 상은하게 했으니 지극히 부당한 처사입니다. 속히도로 임임시키도록 명하소서. 그 어미의 상은 때문에 바로 퇴직시켰다면 지사가 권원이라도 제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수했으니 병조의 처사가 매우 잘못입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조윤선에 대한 이런 변방이를 중히 여긴 것이니 아랠 말이 지당하다. 하지만 영사 남건이 퇴직시키라 해서 퇴직시킨 것이다. 지사로 제수하는 것은 병조에서 의당 상세히 사표했을 것이다. 아마 틀림없이 전직이 중임이라 해서 지사에 제수했을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7일 M5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훈련원 도정 류홍은 전에 야인들을 몰아낼 때 한규 이함과 함께 패배당했었습니다. 한규 이함은 죄가 중했기 때문에 아직도 적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홍은 그때 장일백의 죄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이 경륜이라 여겨 불쾌하게 여겼었는데 지금 정상품의 직책에 임명했습니다. 속기 개정하소서에서는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아뢰었다. 신은 병이 위중해서 직임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전을 여러 번 정사했습니다만 비다까지 내리치고 또 사관을 보내 효유하셨습니다. 상의 은혜가 지중함으로 감히 사언합니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남건이 또 병 때문에 사직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8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8일 김이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김해부에 사는 여자가 딸 세 쌍둥이를 낳았다. 경주, 동래, 의령, 함양, 영천, 울산, 신령, 연일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223명이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근부에 공사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송천동은 세 차례나 형신을 받고도 변명하고 있다 한다. 그는 원래 사제가 아니니 자꾸 형신을 갈 수는 없다. 주문하지 말라. 분경을 범한 일 때문이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창원에 전교하였다. 자정께서 여름이면 매양 불편해 하셨었다. 근래는 비위가 좋지 않아 약간의 부증이 있으시다. 약을 보살피는 당상 의원 2명, 당하 의원 1명, 의녀 1명에게 내리는 세끼 식사는 사옹원으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라. 약을 다리는 심부름꾼도 그 숫자를 물어서 사옹원에서 식사를 제공하게 하라.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장군이 데비 전에 문안하였다. 데비가 전교하기를 내게는 본디 숙한이 있는데다 근래 서정을 알아 잠시 편치 않은 것뿐이다. 근데 모두 와서 문하느니 내 마음이 지극히 불편하다 하고 이어 수를 하사하였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9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평양에 큰 비가 내렸다. 이 때문에 모두 1,500여 결의 곡식이 손상되었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장군이 데비 전에 문안을 올리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장군이 의논에 싸르기를 이제 예조의 공사를 보건대 성균관의 명륜당 뜰에 있는 잣나무가 벼락을 맞은 변이 있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문선왕의 묘정에 있는 나무는 아니었지만 역시 묘정 가까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는 예조에만 보고했을 뿐 즉시 와서 아뢰지 않았습니다. 해당 관리를 주문하셨사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장군에 전교하였다. 어제 시장거리에 벼락이 떨어졌으나 사람은 상하지 않았고 간장 항아리만 깨졌다 한다. 성균관 뜰에 있는 잣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일에 대해서 예조가 즉시 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주문하게 했다. 이는 문선왕의 묘정에 있는 나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내가 몸소 제사 지내려 한다. 그러나 자전의 비위가 편치 못해서 평시와는 다른 상황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사관을 나누어 보내어 삼공의 의논을 모으라.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장군이 아뢰기를 즉시 성균관 관원을 불러 명륜단 뜰의 잣나무에 벼락친 상황에 대해 물었더니 어제 신시에 비바람이 몰아쳐 어둠침침한 가운데 동이만한 불덩어리가 그 나무에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비가 갠 뒤 살펴보니 잣나무 둥치 중간 부분에 길이 한 척 너비 3촌쯤 되게 껍질이 벗겨졌을 뿐이고 가지와 잎새는 상하지 않았었다 했습니다. 그 뒤 가지와 잎새가 먼저 누렇게 말라 떨어지더니 몇 달 못 되어 말라 죽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드리기를 성균관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것은 큰 재변입니다. 상께서는 삼가는 마음에서 몸소 선성께 제사 지내려 하시니 지성이 간절하십니다. 그러나 자전께서 좀 불편하시어 바야흐로 약 시중을 드는 중이니 제사 지내는데 전념으로 정성을 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몸소 제사 지내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으니 관원을 보내 제사 지내도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신유 일곱 번째 기사. 밤에 불같은 온기가 있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자전의 체후가 단지 평상시 같지 않을 뿐으로 왼손에서 잠시 부종이 있었으나 지금은 빠지고 있다. 그런데 근래 외종제 및 정원이 비를 무릅쓰고 날마다 문안함으로 자전께서 매우 마음 불편하게 여기고 계시다. 이 뒤로는 모두 문안하지 말라.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이달 9일 밤에 지진이 있었는데도 관상감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재변 가운데 큰 것입니다. 근래 이런 관청들이 지극히 해이해져서 직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있으니 각별히 추구하소서니 비답하기를 관상감 간호는 조옥을 시켜 주문하겠다. 나머지는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저실록 59권 중종 21년 6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충청도 직산현에 벼락이 떨어져 사상자가 있었다. 계속 벼락을.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개항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고 양이가 있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삼공이 의논 드리기를 비변사를 협파하는 일에 대해 대간이 아랜 바가 역시 지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세는 삼면으로 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상들 가운데 서북방 일은 잘 알지만 남방의 일은 모르고 하고 남방의 일은 알지만 서북방의 일은 모르기도 합니다. 만약 갑작스런 변란을 당한 뒤에야 지변사 지상을 불러 상의하게 된다면 반드시 변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리 비변사를 설치한 것은 평시에 변방일에 대해 연구하게 하면 반드시 조처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갑작스레 변란에도 대응할 수 있으리라 여겨서입니다. 그래서 협파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신등이 전을 이미 계달했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승정원 두제조가 아래기를 평안도 함종의 죄수 철저의 건각을 다시 조사해보니 중국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예조에서 뒷날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공사를 만들어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야인들을 쫓아낼 때 잡혀왔습니다. 야인들을 쫓아낸 일은 중국에서 모르고 있는 일인데 이 여자가 중국으로 돌아가 상세하게 말한다면 매우 불안한 노릇입니다. 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도착한 즉시 돌려보내는 것이 전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3년이나 갇혀 있었으니 지금 돌려보내기는 온편치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이 여자는 야인들에게 사로잡혔다가 다시 또 사로잡혀 우리나라로 왔다. 따라서 반드시 본토로 돌아갔으리라고 여기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야인들에게 사로잡힌 경우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정성에 있어 그 여자가 중국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미안한 일이다. 또 야인을 쫓아낼 때 사로잡은 하찮은 여자이니 무슨 일이었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가령 이 사실을 요동에 말한다 해도 요동에서 반드시 이 여자의 말을 믿고 황제에게 주문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일 우리나라 사신이 경사에 갔을 때 달자들이 쫓김 받았다는 이로 중국에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여자가 아니라도 어찌 모르겠느냐. 또 그 여자를 오랫동안 가둬놓은 것은 그의 근각을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내 생각은 예조의 공사들을 송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정부의 공사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지금 예조의 공사를 보건대 모하간 영조문의 제도가 매우 초라하니 중국 페루 모양을 본다서 세 칸의 문이 잇따라 페루 하나를 짓고 또 에코를 걸자 했다. 그래서 정부가 첩정에 따라 시행하자는 것으로 입계했으니 이는 사대를 증의하기는 뜻이다. 또 그러나 우리나라가 조서를 받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 사신이 올 때 거듭 따라 나온 두목들이 새로 만든 제도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실로 곤란하다. 대저 이 문은 사대의 경종에 관계되지 않을 뿐더러 여기는 열무하는 곳이다. 페루 모양으로 문을 세운다면 격구하면서 말을 다리저게 방해가 될 것이다. 정부의 낭청을 불러 삼공의 의논을 모으게 하라. 모하간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던 것으로 도니문박 서북쪽에 있었다. 1896년 독립협회가 독립회관으로 개칭하고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4일 을측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렸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저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헌부가 아뢰기를 삼관에서 선후배를 증의하기는 것은 사문의 고사로 그 유래가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조급하게 승진하려는 패단을 막고 염치와 겸양의 풍조를 일으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들리는 말은 이러합니다. 승문에는 천장을 올릴 때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윤시걸은 저작으로 상중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 순서로 보아 의당 박사가 될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다리지도 않고 저자 임양을 바로 천장에 올렸다 합니다. 이는 상관의 고서에 어긋나는 처사이니 임양을 개정하소서. 이것이 미관의 일이기는 하지만 사습을 계도하는 데 관계되기 때문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윤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함경도 문천 덕원 정평 경성 계르즈 명천 종성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233명이었고 강원도 삼척 양양 간성 고성 평해 흡곡의 사망자는 모두 110명이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함경도 안변 덕원 고원 정평 명천 경성 회령 종성 운성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강릉 삼척 평해 회양 울진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어제 호랑이가 살고지 목장에 들어와서 말들을 상하게 했으니 속히 몰아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삭장이 무너진 데다가 빗물이 이러하니 호랑이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몰아냈다가 군졸이 물러나면 다시 돌아올까 염려되니 며칠간 기일을 정해 끝까지 추격하여 잡도록 하라. 또 품격은 높은 재상을 대장으로 임명할 일로 병조에 말하라 하였다. 호랭이가 왔군.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19일에는 경우 두 번째 기사. 대장 윤희평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것으로 복명하니 승정원이 입계하다. 아이고 바로 잡았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0일 신내 첫 번째 기사. 헌부 전원이 아뢰기를 대저 공신의 아들과 손자에게는 음덕의 혜택이 있고 후세에게도 사유의 은전이 있는 것입니다. 대전의 음자손 조에도 공신과 이품관 이상의 아들과 손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했는데 근래도 항용하고 있는 법입니다. 정종손은 원종공신의 증손인데도 전일 그가 범법한 일이 있어 조율할 때 본부에서 대전 형전 추단조의 음덕이 있다 한 율을 잘못 적용해서 정죄했었습니다. 권겸 역시 좌명공신 권근의 현손이므로 법전에 의하여 음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주단조의 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정원에서 전의 조율이 다르다는 것으로 고치라고 했습니다. 신등은 법관으로 율문을 적용함에 있어 전후 착오가 나게 했으니 직에 있기가 미안해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허다한 공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율관이 반드시 잘못 조율했을 것이다. 관은이 알 수 없는 일이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0일 신내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0일 신내 세 번째 기사. 대사관 남세준 등이 상소하였다. 성균관의 전나무에 벼락이 떨어진 일을 이유로 해서 간원 받아들이는 것이 천만 못하고 정령이 잘 시행되지 않고 학교가 퇴폐되고 인재가 예스럽지 못하고 형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병비가 근엄하지 못하고 비변사를 설치한 것은 조정의 구전이 아니라는 것 등을 논하였다. 비답하기를. 지금 이 상소를 보니 현재의 폐단이 꼭 들어맞는 말이다. 상하가 모두 더욱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충청도의 단양, 영동, 청산과 강원도의 삼척 등 고을에 황충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1일 MC는 첫 번째 기사 대선 김당 등이 7번째 사직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1일 MC는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6월 21일 MC는 세 번째 기사 함경도에서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영흥 126명, 고원 32명, 덕원 함흥 48명, 홍원 27명, 북청 74명, 이성 19명, 단천 13명이었다. 남도의 각 고을에도 전염병이 다시 치성해진다고 하였다.